자, 이번에 이 두 번째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영화가 다큐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죠. 네. 뭐 이 영화를 보시면 영화에도 나오지만 본래는 그루터기라는 장편 영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사실은 촬영이 됐던 네. 거죠. 원래는. 네. 그러시다가 이게 단편이 먼저 나오게 된 케이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결국 다큐라는 건 창작자가 혼자 골방에서 모든 것들을 이 전지전능한 시점에서 이게 네. 만든 게 아닌 살아있는 한 사람과 직접 만나는 교감에서 돌발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영화에 보면 우리 이송 배우, 탈북한 이송 배우와 추 감독님이 여행을 폴란드로 직접 가는 21일 정도였죠? 네. 네. 21일의 여행기가 사실 이 영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게 다큐이기 때문에 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면 송이 배우가 처음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막 깜짝 놀라는 장면부터 네. 해서 가서 뭔가 경직되는 장면도 나오고 갈등과 이게 여러 가지 나온단 말이죠. 네. 근데 가시기 전에 기대했던 거, 나 폴란드로 가면 이런 일이 펼쳐질 거야 라고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가셔서 벌어진 일들이 어떠셨어요? 의도는 있었죠. 이게 뭐 결정하진 못하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큐라는 장르의 특성상. 그런데 처음에 다큐를 이제 만들어야겠다 했을 때 뭐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잖아요. 네. 어떤 이제 톤앤 매너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구상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시네 다큐라는 형식, 그 당시에 이제 다큐멘터리에도 여러 장르가 있는데 뭐 사실은 이거는 역사 다큐이지만 역사 다큐 플러스 어떤 시네마적인 요소가 이제 같이 가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진정성 있는 다큐는 정말 몇 년을 추적하면서 그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이제 다큐를 만들어내는 사실은 그분들의 진정성에는 절대 미치지 못하지만 사실은 기간도 짧았고 뭐 제작비도 부족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을 시네 다큐,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적인 요소, 영화의 장점과 다큐의 장점을 좀 결합을 해보자.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송이를 제가 데려가게 된 것인데 사실 처음에 예상했던 건 송이가 이제 폴란드에서 죽었던 제 영화 시나리오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인 김귀덕이라는 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로 뽑혔어요. 배역이. 그래서 자기 친구의 무덤에도 찾아가 보고 실제 자기 친구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귀덕이와 송이와의 어떤 관계를 맺어주자라는 사실 계획으로 그리고 네가 북한에서 여기로 넘어오기까지 있었던 어떤 일들을 이건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네가 얘기를 해줘야 해 라는 것을 다 약속을 하고 간 거죠. 근데 제 예상과는 너무 다르게 처음에 이틀은 굉장히 해피해 보이더라고요. 네네, 이제 여행 다니고 그러니까 사진 즐거운데 사실은 제가 생각이 짧았던 거죠. 왜냐하면 송이는 북한에서 넘어온 지 2014년에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2016년도에 촬영을 했거든요. 2년밖에 안 됐어요. 그 2년도 학교에서만 생활을 했죠. 탈북 대안학교. 그래서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뭔지 뭐 이게 왜 자기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맞장구 치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실 탈북민들은 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먼저 가는 데가 국정원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있을 그런 어떤 음모에 대비해서 이제 그 중에서 간첩이 있나 없나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그걸 가려내는 어떤 취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취조 기간이 이제 며칠이 걸리고 그 안에 진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해야 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어떻게 남한을 알겠어요. 그리고 북에서는 이제 남한은 거기는 자본주의라 돈 없으면 굶어 죽는다라는 세뇌를 계속 받아서 남한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데 거기 가면 먹고 살 수 있대. 이제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국경 지방에 사는 분들이 많이 넘어오셨고 우리 송이도 국경 지역에 살던 굉장히 이제 먹고 살고자 넘어온 친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질문 자체가 트라우마가 이미 걸려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것을 뭐 국정원에서 친절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굉장히 험한 일들이 많아. 근데 이게 무슨 다큐멘터리 장르라고 솔직히 얘기해야 될 필요성도 없었고 그래서
점점 이 친구가 입을 함구하게 되는데 폴란드에 가서 그게 이제 점점점 심해지니까 더 이상 촬영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네. 송이 배우 입장에서는 감독님이 뭔가 예술을 위해서 자기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틀 동안을 제가 시간을 주고 네. 따로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 감독을 붙였죠.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왜 이렇게 말을 안 하고 표정이 굳어 있는지 네가 한번 떠봐. 굉장히 당황하셨겠어요. 네, 그걸 좀 찍을 수 있으면 찍어와. 이걸 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쓰겠지만 뭐 한번 그래도 찍어봐. 그러고 이렇게 저는 저대로 여행을 따로 다녔어요, 이틀을.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영화를 제가 편집 직접 했거든요. 근데 편집을 하면서 이제 편집본을 공개를 해보니까 별말이 다 있는 거예요. 송이가 아니 돈 벌려 그러는 거 아니냐고. 일단 그거. 아, 감독님 영화로? 돈 벌려고 나를 이용한다. 아. 네, 진짜 자본주의는 돈 아니면은 아니면 모든 게 다 돈이고 자기가 북한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느냐. 막 그런 독서를 막 내뱉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긴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면서 송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정말 이 영화를 찍었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더라고요. 돈을 벌려고 찍은 다큐는 아니죠. 근데 내가 정말 탈북민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깊은가, 그 애정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느냐에 대한 얘기에는. 그래서 하여튼 그걸 나중에 알게 됐고, 거기서는 근데 송이가 어느 순간 이제 풀어진 계기가 폴란드 선생님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들이 양육했던 아이들을 60년 동안 못 보니까, 그리고 북한 상황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폴란드에서 뉴스도 잘 들을 수 없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아이들이 그리움과 걱정으로만 남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북한에서 넘어서 사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자기 가르쳤던 아이들 생각나서 막 안아주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러니까 뭐 통역가가 통역을 하기도 전에 이미 감정이 소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안겨서 그냥 막 울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배신감을 엄청 느꼈어요. 진짜 공들였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막 예쁜 옷도 이렇게 촬영 전에 이렇게 같이 가서 고르고 막 저는 친해지려고 애를 썼는데, 아 이게 아니었구나, 방법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저도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근데 한 방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나쁘던 조건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밤에는. 그러니까 저는 막 쥐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온몸에 막 긴장이 돼서, 이 친구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깨달음이 와서, 아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서 조금씩 살아온 얘기 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14살 때. 이제 임종을 못 봤거든요. 너무 사랑하던 아버지가. 근데 우리 송이는 15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임종을 못 보고. 그리고 남한에 와서 극심한 우울증에 자살 충동까지 있었는데, 저는 그 산후 우울증으로 비롯된 깊은 우울증 때문에 사실 이 영화까지 찍게 된 계기였기도 한데, 그 아이에 대한 불안증 때문에 어린 아이에 대한 소재에 관심이 갔고, 그래서 폴란드로 간 아이들 처음에 만났을 때 물론 하나님 응답이기도 했지만, 아 내가 아이에 대한 나의 그 집착을 한번 여기에 사회적 모성으로 풀어보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죽고 싶은 우울증이 있었고 송이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둘이 끌어안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와 나의 사이에 작은 통일, 상처의 연대 를 하는 경험을 폴란드에서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하고 돌아오니까 그냥 편집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서 처음 애초에 의도한 거하고 전혀 그건 없었던 거죠. 그런 갈등까지는. 그거 없었죠. 그 갈등을 일부러 할 수는 없었고, 그냥 아예 그냥 의도 자체 방향을 아예 터닝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제 귀덕이하고의 관계는 다 빼고. 저는 특별히 그래서 그 감독님하고 이 송이 배우가 이렇게 좀 화해라기보다 여튼 마음을 터놓고 난 다음에 그 장면 보시면 안 울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다인스키 해변에서 동생을 막 부르잖아요. 나도 보고 싶다, 네. 먹고 싶다, 같이 손잡고 싶다면서. 근데 추 감독님이 그걸 막 이렇게 끌어안아 주잖아요. 그게 이제 화해하고 나서 그렇죠. 거의 마지막에 찍었었는데 의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간 이유는 이 아이들이 그 폴란드의 유일한 바다예요. 폴란드 바다가 거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바다가 옆에 고향인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북한 아이들 중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고향 바다를 아이가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바다를 소풍 가자 그래서 피크닉을 갔던 장소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스케치를 하려고 간 건데 송이가 거기를 가자마자 동생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런 시츄에이션이 생겼고 사실 당황스러웠죠. 안아주면서 저는 처음에는 좀 그 당황스러워. 그러면서 계속 이 아이를 안고 야 내가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슬픔은 느껴지고 막 제 안에 안겨서 막 꺼이꺼이 우는데 우리가 남한 사람이 이 탈북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좀 굉장히 계속 성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겼어. 그런데 나중에 제가 영화를 보니까 같이 울어줬으면 좋을 걸 드라이하게 저는 이렇게 토닥이고만 진짜 드라이하다 막 이렇게 반성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안고 있어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로가 됐을 수도 있겠다 마음이 들었죠. 그 옆에 있는 카메라가 의도하지 않았던 장면이라는 느낌들이 막 들었어요. 좀 뭔가 안정된 구도라기보단 막 흔들리고 갑자기 막 그 장면들이 오고 근데 그게 더 두 분의 마음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지점들로 좀 느껴졌고 특별히 보시는 분들도 감독님이 애써 그걸 전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아픔들이 동생을 저 북에 두고 온 동생에 대한 마음도 느껴지고 딱 감독님이 안아준 만큼이 정직하게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마음의 거리가. 정말 제가 어떻게 금방 더 알겠어요. 완벽하게는 모르죠. 혹시 그런 인생의 경험이 있는 분들, 가족하고의 그런 경험들, 아픔들이 있는 분들은 좀 더 공감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냥 관객으로 와서 그 영화를 봤을 때의 첫 반응은 그만큼까지만 가도 이 영화가 주려는 그런 목적은 충분히 저는 달성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딱 그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감성 충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되게 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을 하겠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무심한 남한 사람들이 조금 한 걸음 내디뎌서 이북에서 온 사람을 이해하는 정도의 그 역할.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상처 입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하지만 그렇다고 한쪽은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그렇죠? 그 사람이 감독님이 상처받았던 경험을 토대로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이렇게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정도까지 였던 것 같지 이걸 막 우리한테 뭔가를 강요하기보다는 저렇게 치유가 이루어지는구나를 그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 같아서 저는 두고두고 그 장면들이 되게 많이 와닿았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그러고 나서 거의 마지막에 이 같은 방에서 제가 송이 눈썹 그려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얘가 눈썹을 진짜 못 그려요. 맨날 짝짝이로 그려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배우를 전공하는 아이고 연극영화과 진학을 앞두고 있었던 아이라 야 여배우가 눈썹 하나는 제대로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제가 줄 수 있는 도움인 거예요. 배우로서 후배 배우를 향한.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송이 배우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 신학을 또 선교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사실 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배우로서도 굉장히 재능 있는 친구인데 그거는 이제 자기의 어떤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연기에 대한 재능은. 사실 저는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선교의 방향성은 이 문화예술적인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사실 우리 목사님처럼 멀티플레이어들의 새로운 그런 선교 방식이 또 많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송이는 재능이 많아요. 근데 선교적인 사명을 확실히 지금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뭐 이제 뿌리 깊이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선교사로서 단계고 모든 재능을 다 사용하시겠죠. 아주 귀한 또 한 사람의 사역자가 또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